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는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론볼 들어보셨나요? 론볼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스포츠입니다. 잔디 경기장에서 표적구에 가장 가깝게 공을 굴리는 선수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장애인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서 매년 국내에서도 장애인 론볼 대회가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론볼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저희 뉴스 담다에서 성남시 장애인 론볼 연맹에서 운영하는 론볼 경기장을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론볼 연맹에서 운영하는 연습장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데요. 론볼 선수이면서 성남시 장애인 론볼 협회 김철훈 회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론볼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1299년도에 영국 왕실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보편화가 됐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그 론볼에 대해서 일반인도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론볼은 컬링 있죠. 컬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컬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데 컬링은 그 얼음판에서 하지만은 론볼은 논자가 잔디라는 뜻이에요. 그 잔디 위에서 하는 건데 그 뭐냐면 장애인들이 진짜 실제 타구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진짜 굉장히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제가 2019년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기도 장애인 론볼 성남시 대표로 나가서 3인조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3개월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론볼을 시작한 지 한 4년 됐는데 그전에는 론볼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들어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 타면서도 론볼을 할 수 있다는 것 좀 보면 영상으로 보면 알지만은 장애인들이 실제 탄 장애인들이 스탠딩 서서 하는 장애인하고 못지 않아요. 똑같아요. 실력이. 그래가지고 급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우리가 보면은 병원을 한 달에 10번 갈 걸 갖다가 운동함으로써 한 4번, 5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론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도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여수동에 지금 올해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분들은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하는 경기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면은 론볼이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잊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오면은 우리 같이 장애인이니까 더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서로가 이해를 하니까 여기 오면 아마 반할 거예요. 반하면 이제 론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박혜숙 기자였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론볼 연맹에서 장애인 선수와 론볼 동호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해당됩니다. 선수 등록 시 론볼만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론볼 선수로 등록할 경우 체육대회에 입상하면 상여금과 더불어 매월 훈련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 장애인 론볼 협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난 16일 제2회 용인시 장애인 론볼 연맹 회장배 론볼 대회가 용인시 론볼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론볼 선수가 참여해서 어느 때보다 열띤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박혜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회 용인시 장애인 연맹 회장배 론볼 대회 개막식이 한창인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론볼 경기장입니다. 저는 성남시 장애인 론볼 연맹의 신명옥이라고 합니다. 론볼 경기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요. 일단 경기에 참가했으니까 꼭 이기고 싶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잘 화합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박혜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14일 아름누리 평생교육학교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이자 무장애 여행 칼럼니스트인 전윤선 작가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발자취를 기록한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전윤선 작가의 무장애 여행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뉴스 담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해피유 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031-548-139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뉴스 담다에서 취재한 김민영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자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김민영입니다.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로 20여 년 이상을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하는 역할과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옹호 지원을 위한 역할 등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 경기도에 살고 계시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전관리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받던 서비스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 정보들이 제주도로 그대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또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은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애 영역 중에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장 높은 장애 영역입니다. 제가 만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365일 나는 근무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저희가 좀 휴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여행 경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바로 가족휴식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발달장애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때에는 또 돌볼 수 있는 돌봄 인력에 대한 그 돌봄이 수당 지급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일 기준으로 1인에 75,000원, 그리고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1박에 1인당 15만 원, 그리고 2박 3일 기준으로는 24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고 싶지만 이 역시 좀 접수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인원만 모시고 가고 또 탈락자가 많다는 거 이게 좀 정말 가장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올해 이제 6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께서 입원이나 경조사 또는 심리적인 소진이 있을 때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물론 저녁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1회 7일 그리고 1년으로는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다가 접수 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또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 이전까지 또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긴급돌봄 수행기관에다가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24시간 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시에는 이 돌봄의 사유와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어떤 요런 일정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미리 상담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입소 비용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일 15,000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면제되고요. 하지만 식비는 본인 부담금 15,000원 따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부모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직접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좀 이런 비장애인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사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센터만 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다양한 권리 구제 사건들, 즉 고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이해하고 또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 이런 편견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이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으로는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지원주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탈시설화와 함께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수입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돌봄에 대한 인력 배치가 같이 있어서 사실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만 독립하는 것이 자립생활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립지원주택 플러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달장애인이 갑자기 무용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 아마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형제라든가 친척들 중에서 이제 후견 업무를 하실 분들을 저희가 찾게 되는데 다행히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런 후견인 역할을 하실 분들을 찾게 되면 저희가 친족 후견을 이제 진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요즘은 친족들이 이런 역할들을 거부하시거나 친족이 진짜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3자 후견인을 좀 신청을 해서 후견인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특정 사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후견 신청과 관련된 여러 절차들을 같이 진행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해당 지자체하고 또 관련된 그 여러 유관기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통합 사례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본인들이 이제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한번 등록이 되시면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의 경우 반려동물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달 성남시 수정구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동물병원이 개소됐습니다.
수정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성남시립동물병원입니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한 진료와 검진을 지원하는데 진료 대상에 따라 50%에서 최대 70%까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모두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스 담다는 장애인 복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뉴스 담다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